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이슈는 다름이 아닌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입니다. 바이낸스 CEO인 창펑 자오는 11월 22일 새벽에 자금세탁법 위반으로 바이낸스 CEO 자리에서 사임했습니다. 항상 숫자 4를 외치면서 우리에게 신뢰를 계속해서 심어줬던 세계 1위 거래소의 CEO의 법률 위반 인정은 시장에는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비트뿐만 아니라 이번 하락에서는 알트코인들이 적게는 마이너스 10%, 크게는 마이너스 20%씩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하락이 나오면 안 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분위기는 많이 다릅니다. 어제만 해도 이제부터 하락 시작이다, 끝났다 라는 분위기랑은 다르게 오늘은 다시 또 상승 시작이다, 매수하자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2022년도 10월 달에도 큰 상승장이 오기 직전 아서에이즈가 운영하던 당시 1위 거래소였던 비트맥스에서도 현재와 똑같이 자금세탁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미국 정부와 연줄이 있던 FTX 거래소가 부상하고 비트코인은 당시 플러스 557% 상승분을 보였었기 때문이고, 지금의 바이낸스도 별반 다를 건 없다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전 지금 중요한 건 따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장세를 봤을 때 고점에서 박스권을 형성해주면서 상승으로는 플러스 8%, 하락으로 마이너스 8%, 장대 음봉 뒤에 장대 양봉이 연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장세에 대해서는 11월 16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당시 하락 뒤에 다시 그 하락을 전부 상승으로 되돌리는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장세는 앞으로 최소 일주일은 갈 거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그 반등은 앞으로 짧으면 7일, 한 번 더 고점을 넘기는 상승에서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당시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11월 16일, 오늘이 11월 23일이니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이 비트코인 고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코인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시점에서 무조건 하락이다, 시장이 끝났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11월 22일인 어제 오전에도 바이낸스발 하락이 나왔을 때 비트갱서 무료 텔레그램방에다 남겨드렸던 내용을 잠시 가져오면, 사실 최근 강세를 보였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스토리지를 포함한 자발트들 같은 경우는 추세를 완전히 하방으로 이탈하지 않았고, 이제부터 결정해야 되는 게, 자 여기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앞으로 시장 방향성은 세 가지일 겁니다. 버티느냐, 매도하느냐, 혹은 매수하느냐. 저는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는 텔레그램방은 유튜브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누르시면 텔레그램방에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드리다 보면 편집 과정에 있어서 실시간으로 전달드리는데 제한사항이 많기 때문에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는 건 공짜니까 들어오셔서 자료 받아보시고 시장 대응하시면 도움 될 겁니다. 자, 여기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낸스발 자금세탁법 위반 혐의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비트코인 하락을 만들 수 있는 재료로 사용이 될 수는 있지만 지금의 하락을 주도할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과거 비트코인이 환경 오염이다, 불법적인 자금으로 사용된다라는 말이 오가면 대중화의 입장에서는 악재였던 건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이 형체도 없는 게 그러면 그렇지. 하지만 이미 세계 1위 자산 규모 달러로는 약 9조 6천억 원, 달러를 원화로 환산했을 때 1경 2천조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블랙록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과거랑은 다릅니다. 과거랑 다르다는 건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코인베이스 주식을 보면 최근 세계 1위 거래소에서 불법적인 자금세탁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여기저기 커뮤니티를 보니까 미국 거대 고래 세력들이 바이낸스를 일부러 무너뜨린 거다,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 거래대금은 미국의 관할에 있는 코인베이스로 넘어갈 거다라는 다양한 음모론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은 어떠냐고요? 글쎄요, 저는 그것까지는 관심은 없습니다. 사실 알지도 못합니다. 저는 이 재료가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지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떠올려보면 마운트곡스, 비트맥스, 루나코인, FTX, 코인 거래소는 매년마다 하나씩은 무너져 왔습니다. 결국 그게 무너지면서 시장에 어떻게 충격을 줄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트맥스 거래소가 무너지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었나요? 지금의 창펑자오 사임이랑 과거 FTX, 루나코인과 같은 사태랑은 다르게 보는 두 번째 이유는 지급 준비금입니다. 물론 이미 불법 자금을 세탁한 거래소에서 이 역시도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벌금으로 투자자들의 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과거 FTX와 루나코인이 몰락했을 당시에 고객
고객들의 예치금을 돌려막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비트코인의 매도 압력과 준비금 부족으로 뱅크런이 일어났었다면 지금 바이낸스의 지급 준비금은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판매하지 않았을 때도 충분히 고객들의 자금을 돌려줄 수 있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2023년 11월 24일 날짜 기준으로 거래소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온 거래소는 다름이 아닌 바이낸스입니다. 오늘 24시간 기준으로 거래량은 13조, 현물 거래량 기준으로 2위는 바이비트입니다. 바이비트가 3조니까 차이도 어마어마하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지금부터 비트코인이 하락한다면, 알트코인이 하락한다면 뭐 해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왜? 2024년도 4월에 있을 반감기, 내년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 금리 인하,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절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2달 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오히려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시간을 끌수록 그 자금은 시장에 더 크게 들어올 거고 본격적인 개인 물량들이 들어오는 순간을 분명 기다릴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ETF가 승인되면서부터 출시 기간까지를 저는 중요한 변곡점이 다시 올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이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부터 하락하면 매수, 비트는 조정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당연히 썸네일을 보시고 들어오셨겠지만 저는 과거 비트맥스 거래소와 지금의 바이낸스 거래소 이슈는 조금은 다르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이슈를 통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전 이 알트코인들이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비트는 위아래로 플러스 8%, 마이너스 8%를 털어먹고 최근 이틀 전에는 알트코인들이 짧게는 마이너스 10%, 크게는 마이너스 20%까지 빠지고 바로 말아올리는 상승이 나오니 지금 장이 저 역시도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알트들이 이렇게 빠지면 안 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랑 비트갱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제가 보고 있는 큰 관점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고 좀 더 디테일한 관점에 대해서는 최근에 오픈한 유튜브 멤버십에서 공유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11월 14일 1차 현금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하락이 나오기 직전 11월 20일에 한 번 더 강조드렸습니다. 결국 저는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현금이 나중에 신규 매수 진입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단기 조정이 나오더라도 비트코인이 상승이 여기서 끝이 날 거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이고 비트가 무너지더라도 이미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21년도 이후 최고점 자리까지 올려놓았기 때문에 알트코인의 상승은 예견된 것과도 같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알트코인 분류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캔들이 봉 마감하고 바로 멤버십 커뮤니티에 올려드렸던 내용인데 오늘 이 자료를 가져온 이유가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1번 내용입니다. 이틀 전 알트코인들이 크게 하락하고 어제 바로 그 하락을 되돌리는 상승을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알트코인들이 전부 다 추세를 되돌리진 못했습니다. 추세를 되돌렸다면 비트코인이 반등을 보였을 때 상승분을 따라와 줄 겁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하루 전에 11월 21일 영상에서 업비트에 있는 알트코인들은 21선을 따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영상 내용을 잠깐만 보면 스토리지가 검정색 실선을 기준으로 빨간색 원형에서 매수했다면 플러스 134% 반등, 파란색 원형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7% 조정, 다시 빨간색 원형을 기준으로 상승 시작, 다시 여기를 딛고 플러스 135% 반등. 하이파이도 동일합니다. 검정색 실선을 기준으로 상방으로 돌파하면서 플러스 588% 상승, 다시 검정색 실선을 기준으로 하방으로 이탈하면서 파란색 원형에서만 리스크 관리를 했다면 마이너스 41% 하락은 피했을 겁니다. 다시 검정색 실선을 기준으로 상방으로 돌파하면서 하이파이는 플러스 129% 반등. 그럼 지금 이 검정색 실선을 하방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틴달러가 최초로 검정색 실선을 상방으로 돌파하는 빨간색 원형에서 플러스 125% 반등, 조정 뒤에 지금의 검정색 실선을 지지받으면서 계속해서 상승, 검정색 실선을 하방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 추세는 계속해서 간다. 최근 저점부터 플러스 260%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끊임없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솔라나 코인도 동일합니다. 검정색 실선을 하방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홀딩, 고점에서 못 팔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검정색 실선을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온다면 이탈하는 봉에서만 매도해도 플러스 179% 상승.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하는 가장 큰 실수는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라는 말에 휩싸여서 꼭대기에서 팔겠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 방금까지 봤던 검정색 시선은 이동평균선 21선, 업비트에 있는 알트코인들은 일봉상 21선을 따라간다. 업비트에 있는 21선은 알트코인의 큰 추세를 결정짓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관심있게 보고 있는 코인이 21선을 이탈하고 내려왔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혹시 이제서야 막 진입을 고민 중이시라면 21선 위에 있는 코인들을 잡으시고 손절에 대한 기준을 21선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캔들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돌파했던 코인도 비트의 변동성을 따라서 다시 하방으로 이탈할 수도 있고 하방으로 이탈했던 코인들도 다시 상방으로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캔들 21선에 대해서는 과거 차트들을 조금만 더 돌려보겠습니다. 21년도 7월 21일 비트코인이 플러스 59% 상승했을 때 가장 상승을 많이 보였던 코인이 에이다 플러스 200%,
2배 상승, 매도 시점은 21선을 하방으로 이탈했을 때입니다. 지금의 검정색선을 이탈하고 이 자리를 저항받았을 때. 21년 10월 1일에는 NFT장을 만들었던 디센트럴랜드 플러스 728% 상승했을 때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해당 자리를 딛고 반등을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를 깨지 않았습니다. 22년도 2월 웨이브가 플러스 675% 상승, 이때도 똑같습니다. 22년도 7월 16일 이더리움 클래식, 22년도 10월 도지코인까지. 과거부터 큰 추세를 결정지었던 게 일본 캔들상 21선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어떤 코인들을 매수하시겠나요? 바로 알트코인에서 비트코인으로 넘어가면 내시한봉상 직전의 고점 자리를 넘기는 상승분이 나와주었고 일본 캔들상 직전의 고점 자리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내시한봉에서 첫 번째로 지금 하락 다이버런스가 나와주면서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지금에서 내시간봉보다는 좀 더 큰 구조를 만들면서 일본 캔들상 고점을 넘겨주는 상승이 나와줄 거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일봉상 더 큰 구조를 만들면서 하락하는 패턴을 만들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최근부터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RSI 지수, 매수세가 따라붙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고점을 한 번 더 넘기는 상승이 나와준다면 RSI가 따라붙지 못하고 해당 자리에서 하락 다이버런스가 충분히 걸려줄 겁니다. 그 가능성을 높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봉에서의 하락 다이버런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게 보는 이유는 15.47K부터 올랐던 지금의 상승에서 매번 단기 고점에서 일봉 하락 다이버런스가 나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에서 고점을 넘긴다면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비트코인 자리는 39K에서 40K 정도로 지금의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매번 고점에서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21% 하락분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과거랑 동일하게 지금에서도 고점자리를 넘겨주면서 이 자리에서 하락분이 마이너스 20%까지 나와준다면 7월달에 고점 자리랑 겹치는 자리가 나와줄 거다. 이렇게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고 지금에서의 제 전략은 간단합니다. 이미 알트코인 분류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추가되는 알트가 나온다면 관심 종목으로 추가해서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이 안에서 또 21선을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오면서 추세를 무너뜨린다면 종목들은 하나씩 삭제해가면서 현금 비중을 높일 계획입니다. 비트코인 관점에 대해서는 6일 전에도 제가 설명을 잘 드렸었기 때문에 해당 영상에서 좀 중복되는 내용들은 최대한 빼고 이제는 알트코인에 대한 그 분석으로 좀 여러분들께 좀 찾아뵈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은 6일 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은 알트코인, 내일 역시도 알트코인 현재 진행 중인 알트코인들이나 혹시나 알트코인들이 특이사항이 없다면 추가적인 비트코인이랑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